우리 지역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서나 광주 동구의 의장을 만나서 지난 2년 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말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CNB 강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주 동구의 의장 문선아입니다. 이번에 동구의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셨는데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년 동안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동구 주민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네. 또한 마찬가지로 열정적으로 의정을 이끌어주신 우리 김재식 의장님과 이재 부장님께, 그리고 또한 모범적으로 동구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요. 네. 후반기에는 이런 모범적인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덧붙여서 정말 정치 1번지라고 했던 우리 동구의 네. 정치의 정말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향과 우리 중구 주민들의 네. 자존심을 높이는 동구를 만드는 것과 우리 지방의회의 네. 지위를 향상시키는, 그리고 우리 열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정말 제대로 보좌할 수 있는 의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전반기의 의원으로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례 재개정과 또 구에 대한 다양한 민생 활동들을 펼쳐오셨는데요.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습니까? 네, 전반기에 제가 공동 발의과 중에서 10개의 조례를 재개정을 했어요. 네. 첫 번째로는 다회용컵 조례를 사용 활성화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네. 다회용컵이라는 용어를 전국에서 최초로 네.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2022년도 11월 25일자로 네. 처음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전국에는 6개 다회용 용기, 그러면서 기후 환경, 기후 위기, 그리고 탄소 중립에 시대에 발맞추어서 정말 처음으로 발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동구에는 제 지역구에 달방촌, 촉방촌이라고 하는 한 200세대가 넘는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내몰림 당하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쪽방촌 지원 조례로 해서 강주시 통합 돌봄하고 발맞추어서 들랑달랑 커뮤니티 공간하고요. 쪽빛 상담소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강주시하고 통합 돌봄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5분 발언을 카카오 채납꽂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용지로 보내지 않고 카카오 채납꽂이로 인해서 정말 유용하게 발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23년도에 조대부중이 올해 76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애들의 안전상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청이 좀 있어서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6억 5천 정도 되는 교육부 특교세, 특별 교부세를 좀 받아서, 그래서 올 하반기에 그 전체 외벽 공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교부세 신청을 받아줘가지고 교부를 받아서 조대부중으로부터 감사패까지 수여를 좀 받았었고요. 또 요즘에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우리 전세 사기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공동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하고 피해자 지원 관련돼 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동구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지방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여성 의원들이 의장이 되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선 여성 리더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과 달라진 지역 정계에서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건가요? 예, 기존에는 정치 그러면 남성 중심의 정치의 소유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유리청정에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게 광주 지역의 기초 의원이 69분 중에서 30분이 여성 의원님이세요. 43% 정도가 여성 의원으로, 그렇다 보면 이거를 다시 재해석을 한다면 정말 지방의회 기초 의원님들이 일하실 분, 일을 열심히 하실 분,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일할 사람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일을 잘하고 일을 하실 분들을 뽑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어쩌면 의장들까지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일련의 분위기들이 바뀌지 않았는가라는 싶습니다. 예. 네. 네, 의장님, 뭐 상대적으로 동구의회는 또 다른 구의회와는 좀 달리 조용했습니다만 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여러 잡음들이 있었던 건 좀 사실인데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겠지만 뭐 이러한 뭐 의장 선출 관련해서 그 잡음들을 뭐 감투 싸움이다 뭐 이렇게 또 말들을 좀 이어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감투 싸움이라는 표현 자체가 약간의, 물론 거기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치인들이 그만큼의 책임을 먼저 책임 있는 이거에 대한 그거 있지만 이건 약간의 비하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의장 선거라는 것은 어찌면 주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의 대표들이 뽑은 대표이거든요. 또 다른 대표거든요. 그러면 근데 거기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을 하는데, 아니면 추대를 하거나 선출하는 방법상이에요. 거기에서 검증 절차가 거쳐집니다. 헌신성이라든지 아니면 2년 동안에, 후반기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더 철저하거든요.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헌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저는 검증 절차가 의원님들 속에서 저는 거치다 보니까 더 치열하고 더 냉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저는 투표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치열하고 더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뽑아주시는 우리 동구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하고, 제가 그런다고 해서 뭐 열심히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제가 거기에 부합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더 부족한 걸 채워나가려는 후반기 의장이 되고자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동구청의 의결 기관으로서 그동안 민선 8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 동구는 다른 4개구하고 또 다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도심이에요. 구도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산업단지가 없어요. 근데 원도심이다 보니까 역사가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저희 동구를 안 거쳐간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시죠. 그러면 역사를 갖고 있고 문학을 갖고 있고 저는 예술을 갖고 있다라는, 오히려 동구는 전체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를 잘 가져가고 있다. 인문도 잘 갖고 있고 문화, 예술을 다 갖고 있다. 근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자원도 부족하고 세수는 더 깎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 자립도 낮은 상황이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인문과 예술과 문학, 이거를 시너지 효과인 관광으로 승격하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려는 이런 모습들에 저는 어쨌든 간에 극대적인 효과라고 저는 하고, 잘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서는 이제 부족 부분들은 어떻게 같이 채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고 극복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도 그리고 주민들도 함께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장님, 이제 임기가 2년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의정 활동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평가인데 저희 전반기 저희 의원님들을 평가를 한다면 정말
초선 저희 의원님들이 7분이 계시는데 다른 어떤 구 의원보다 정말 열정적으로 네. 진취적으로 굴고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새벽에 회기가 있으면 새벽에 출근해서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네. 빠르면 새벽 3시, 4시에 출근하는 역대 이런 의원들이 없었다라고 네. 저희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의회 사무처에서 평가를 하는 이런 의원님들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열정적으로 저는 2년 동안 살았던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되게 정말 열심히 살았다, 모범적으로 살았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모범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그런 모범들을 가지고 저 열정적으로 살 것이다라는 생각이 기대를 갖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제가 제대로 뒷받침을 해줄 것인가, 네. 제대로 보좌해 드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아직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제대로 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1대1 홍보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5분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직접 했던 그 우리 조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구정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쇼츠화해 가지고 직접 홍보할 수 있게끔 네. 뭐 SNS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활용을 더 적극화해서 네. 한다든지 쇼츠화를 좀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러면서 좀 홍보에 대한 좀 극대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직접 주민과의 만남을 좀 직접적인 만남을 더 적극할 필요가 좀 있겠다. 네. 그리고 또 지역적인 현안 부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개인만에 풀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혼자만에 풀 수 있는 부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협력과 협치를 좀 진행을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시의원님들과 국회의원들과 지역 현안 문제 같은 경우는 함께 풀 수 있는 네. 좀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지역 현안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광범위하게 좀 풀 수 있는 고민까지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정말 주민들이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을 제대로 보좌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분들은 네. 정말 제대로 보좌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동구 주민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게 행복한 동구다운 동구를 만들 것인가, 네. 어떻게 행복한 동구 주민들로 보호보좌 해드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동구, 행복한 주민들로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의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장으로서 후반기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전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2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만났던 주민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만날 수 있는,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더 다른 대책을 좀 고민할 부분이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또 의원님들 간에 그 많은 홍보들 있잖아요. 네. 홍보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어떻게 해드릴 것인가에 대한 좀 또 다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의원님들만의 또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네. 예, 그래서 또 정책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뿐만 아니라 네. 이런 많은 것들이 의원님들만의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해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아까쯤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현안적인 부분들을 네. 어떻게 공동으로 대응해서 정말 살기 좋은 동구, 정말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네. 그래서 그런 의장을 될 것인가에 대한 항상 고민하고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장님께서는 기초의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주민과의 소통. 저는 그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잘 돼야 된다. 네.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의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네. 저는 지방의회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있는데 지방의회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지방자치법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네. 지방의회가. 그래서 지방의회법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인사권 독립이 되어 있는데 네. 아직은 다른 것에 있어서 독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이 세 가지가 좀 긴밀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고민이 좀 들어 있습니다. 네, 끝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정생활 4년 생활 동안에 지금 중반기를 달려왔습니다. 어찌면 중반기는 다시 처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처음처럼 초심 잃지 않고 하겠습니다라는 말처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처럼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 의장으로서 갖춰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항상 감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